또 돈 빌려달라는 자식 새끼. 이 이야기는 돈 때문에 속 썩이는 나의 자식놈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반. 어김없이 등짝에 붙은 척추뼈들이 저 혼자 아우성을 치며 잠을 깨운다. 징글징글한 이놈의 몸뚱어리는 알람도 필요 없다. 동해에서 해가 뜨기도 전에 나는 부엌대기 인생의 하루를 시작한다. 밖은 아직도 한밤중처럼 시커멓고 방어진 항구의 정박한 늙은 고깃배들 숨소리 같은 낮은 파도 소리만 귓가를 맴돈다. 옆에서 자는 영감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세상 모르고 코만 곤다. 저 양반은 평생을 조선소에서 쇳가루 마시며 뼈 빠지게 일했으니 저렇게라도 자야지. 나는 소리 죽여 이불을 걷고 부엌으로 나간다. 찬물에 세수를 하니 잠이 확 달아난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거대한 곰솥에 물을 붓고 불을 켜는 것이다. 우리 가게 울산 이모네의 명물 장어탕 육수를 우리는 일이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손질해둔 장어뼈와 대가리, 온갖 약초와 채소를 넣고 4시간 이상을 푹 고아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진한 국물이 나온다. 이 짓을 한 지도 어언 40년. 25에 시집와서 뭣도 모르고 시어머니 어깨 너머로 배운 게 평생의 업이 될 줄이야. 내 젊음은 저 펄펄 끓는 곰솥 안에서 국물과 함께 다 졸아 없어졌다. 가게 문을 열고 새벽 장사를 준비하다 보면 6시쯤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온다. 말없이 식탁에 앉으면 나는 어제 남은 국에 밥 한 덩이를 말아내준다. 우리는 대화가 없다. 평생을 그리 살았다. 그저 눈빛만 봐도 오늘 저 영감 속이 편한지 허리가 쑤시는지 다 안다. 밥을 먹고 나면 남편은 또 일거리를 찾아 나선다. 조선소 일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 예전 같지 않다. 요즘은 항구에서 그물 손질하는 일을 소일거리 삼아 나간다. 손에 푼돈이라도 쥐어야 마음이 편한 그런 사람이다. 내게는 자식이 둘 있다. 맏딸 지혜와 막내 아들 민수. 지혜는 일찌감치 시집가서 제 앞가림 잘하고 사니 걱정이 덜한데 문제는 아들놈이다. 35이 되도록 아직도 제 길을 못 찾고 허우적거린다. 서울 가서 뭐 대단한 사업을 한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몇 년 전에 한다는 게 고작 카페였다. 그것도 무슨 해괴한 이름의 요즘 애들이 가는 그런데 말이다. 나는 그때부터 알아봤다. 우리처럼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버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은 다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걸. 아니나 다를까 2년도 못 버티고 홀라당 말아먹었다. 그 뒤로 울산에 내려와서 친구 따라 뭘 한다고 설치더니 요즘은 통 연락도 뜸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슬금슬금 가게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 와서 일을 돕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방 구석에 멀뚱히 앉아있다가 내가 밥은 먹었냐 물으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멀건 얼굴로 국밥만 축내다 갔다. 나는 그 꼴을 보면서 속으로 천불이 났다. 저놈의 자식 또 무슨 사고를 쳤구나. 어미의 감이라는 게 그런 거다. 자식 얼굴에 들이운 그늘은 천리 밖에 있어도 보이는 법이다. 어제 저녁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마지막 손님까지 다 가고 가게 정리를 하는데 민수놈이 끝까지 남아 쭈뼛거리고 있었다. 내가 왜 안 가고 여기서 알짱거리냐? 할 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어여가라 쏘아붙이니 그제야 무거운 입을 열었다. 엄마 화내지 말고 들어. 진짜 딱 한 번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놈의 딱 한 번만이라는 소리를 내가 평생 몇 번이나 들었던가. 초등학교 때 남의 집 유리창 깨먹고 와서 딱 한 번만, 군대 가서 휴가 나왔다가 사고 쳐서 딱 한 번만, 그리고 카페 차린다고 내 적금에 손 벌릴 때도 딱 한 번만. 돈이냐? 돈이지? 이놈의 자식아. 네 애미애비가 돈 찍어내는 기계로 보이냐? 내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봤다. 얼만데? 또 얼마나 큰 사고를 쳤길래 네 애미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3천만 원. 3천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다. 장어 대가리를 손질하던 내 손에서 식칼이 툭 하고 떨어졌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고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만지며 평생을 모아온 돈이다. 내 무릎 연골, 남편의 허리 디스크와 맞바꾼 돈이다. 그 돈은 어디다 쓰게? 또 무슨 허황된 꿈에다 갖다 바치려고?
아니야, 엄마. 이번엔 그런 거 아니야. 카페 정리하면서 진 빚 때문에 사람들이 놈은 말을 잊지 못했다. 사채였다. 은행에서 더는 대출이 안 되니 무서운 데서 돈을 빌려 쓴 모양이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다. 한 달 내내 죽은 사람처럼 하고 다니던 이유를. 이 미친놈아. 정신 나갔어? 거길 왜 손을 대 왜? 차라리 깡패가 되라 이놈아. 땀 흘려 돈 버는 게 그렇게 싫더냐? 나는 옆에 있던 양은 쟁반을 들어 민수를 향해 집어 던졌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를 내며 쟁반이 바닥에 떨어졌다. 안에서 소리를 듣고 나온 영감이 나를 말렸다. 여보, 진정해. 애 말부터 들어봅시다. 들을 게 뭐가 있어? 저놈의 새끼 오늘부로 내 자식 아니야. 당장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너랑 나랑은 끝이야. 나는 민수의 등을 떠밀어 가게 밖으로 쫓아냈다. 철문을 쾅 닫고 빗장을 걸어 잠갔다. 문 밖에서 민수가 엄마, 엄마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귀를 막았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악을 쓰며 울었다.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지 저런 왼수 같은 자식을 낳아 평생을 속 끓이며 살아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그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어김없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육수를 올리고 생선을 손질하고 가게 문을 열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재만 남은 것 같았다. 점심 장사가 한바탕 지나가고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괜찮아? 민수한테 얘기 들었어. 네 동생은 이제 내 자식 아니다. 다시는 그놈 얘기 내 앞에서 꺼내지 마라. 엄마 그러지 말고. 민수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도 어떡해. 엄마 아들이고 내 동생인데.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 내가 모아놓은 돈 좀 보탤게. 엄마도 조금만. 끊어라. 네 돈은 너나 잘 써. 네 서방이랑 애들 맛있는 거나 사줘.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눈물이 쏟아졌다. 착한 내 딸. 저도 넉넉지 않게 살면서 못난 동생 챙기겠다고 저러는 걸 보니 가슴이 더 미어졌다. 저녁 장사까지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오니 영감이 마루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내게도 잔을 하나 내밀었다. 평생을 같이 살면서 남편이 내게 술을 권한 건 손에 꼽을 정도다. 나도 말없이 잔을 받았었다. 여보, 내가 내일 조선소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도 알아볼까 하오. 미쳤소? 그거 당신 늙어서 병원비 하려고 모아둔 돈 아니오. 절대 안 돼요. 그래도 지 새끼가 죽겠다는데 애비 된 도리로 어떡하나. 우리가 눈 감으면 저놈 혼자 세상에 남을 텐데. 남편의 눈시울이 붉었다.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보는데 더는 모진 소리를 할 수가 없었다. 우리 둘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 왼수 같고 당장이라도 갖다 버리고 싶지만 결국에는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애미애비인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는 대신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괴짝을 하나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싸주신 낡은 비단 주머니와 함께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오숙자 내 이름 석자가 적힌 통장. 40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손님들이 팁이라고 쥐어준 1,000원짜리 잔돈을 안 받아간 500원짜리를 악착같이 모은 내 평생의 쌈짓돈이었다. 늙어서 영감이랑 둘이 뜨신 데 가서 몸이나 지지자고 그렇게 모은 내 마지막 보루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육수를 끓여놓고 남편에게 가게를 잠시 맡기고 읍내 농협으로 향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봤다.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이거 다 찾아주세요. 돈을 찾아 민수에게 붙였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하지 않았다. 그저 돈만 보냈다. 이게 어미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방어진 바다가 유난히 시렸다.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모습이 꼭 내 속같이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니 영감이 말없이 국밥을 차려놓았다. 국밥을 한술 뜨는데 뜨거운 국물과 함께 눈물이 밥 위로 툭툭 떨어졌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 결국 내 손으로 거두는 수밖에. 왼수 같은 내 새끼. 이 지긋지긋한 모정의 굴레를 나는 오늘도 벗어던지지 못하고 꾸역꾸역 삼키고 있었다.